초등 5학년 1학기 국어 대화와 공감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 배울 내용 전체 가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가지에서는 대화의 특징 이해하기, 두 번째 가지는 상대의 잘한 일,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기, 네 번째는 공감하며 대화하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민을 듣고 해결 방법 제안하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모두 대화하기죠. 자, 그리고 상대방하고 대화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말을 해야지 배려하는 마음, 자신의 배려하는 마음을 잘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가지로 가서 대화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볼게요. 대화는 전화나 편지로 하는 의사소통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먼저 대화는 이 두 사람들처럼 직접 보고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리고 잘 듣지 않으면 다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상대의 표정, 몸짓, 말투를 보고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때 말투란 말의 빠르기, 높낮이, 세기를 말을 해요. 이 말투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말을 실감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말투를 잘 이해를 하면 상대방의 말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알 수도 있고, 또 말투에 따라서 말 뜻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말투는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관찰을 하고 들어야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마음을 살피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상대가 기분이 언짢은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살피면서 말을 해야 되죠. 이때 상대의 마음을 살필 때는 역시 표정과 몸짓 말투를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가지는 상대의 잘한 일,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예요. 자, 먼저 칭찬거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잘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 자신에게 고마운 일을 해줬던 것, 또는 상대의 장점, 이런 것들이 다 칭찬할 수 있는 거리죠. 칭찬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칭찬의 힘을 알아볼까요? 먼저 칭찬을 하면 상대의 기분이 좋아지게 하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일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올바른 습관을 길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면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해주니까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칭찬이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지는 칭찬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이 방법을 잘 이해해서 직접 칭찬하는 말을 만들어 보세요. 먼저 칭찬을 할 때는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을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멋지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잘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모습이 멋지다, 정말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해요. 그 다음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0점이네 하고 이렇게 결과를 칭찬하는 것보다 이번 시험 공부를 준비할 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 이렇게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칭찬을 해요. 그 다음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하면 좋아요. 너는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말, 착하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평가하는 말이죠. 이런 말보다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어서 친구가 고마워하겠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행동에 대한 행동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이 행동이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하면 좋은 일이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게 되면 이 행동을 하게끔 되겠죠.
그 다음 가능성을 키워주는 칭찬을 하면 좋아요. 가령 어떤 그림을 보고 네가 그린 그림을 보니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가능성을 키워주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겠어. 이런 칭찬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칭찬을 할 때는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과장하지 말고 또 보상과 연관 짓지 말고 이렇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칭찬을 하도록 해요. 자, 다음은 세 번째 가지로 옮겨서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기를 알아볼게요. 친구에게 조언을 하다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한 적 없나요? 조언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볼게요. 조언이라는 것은 도움을 주는 말이죠. 도움이 되는 말이나 몰랐던 것을 깨우쳐 주는 말을 바로 조언이라고 해요. 자, 조언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볼게요. 고민을 말하라고 강요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고민 상담을 해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고민이라든지 단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데 막 재촉하는 것은 오히려 기분을 언짢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편안히 말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편안히 말하도록 잘 들어주어야 해요. 너무 상담을 해준다고 자기 말만 하는 것은 또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상대의 마음과 처지를 생각하며 도움이 되는 말을 상대방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조언을 할 때도 무엇보다도 자신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이 선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진심이 전해지게 조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언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고 이 고민 상담을 적절하게 하였는지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가지로 가서 네 번째 가지에서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잘 살핀 후에 공감하면서 대화를 하면 대화를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공감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았어 하면은 자신도 정말 좋았겠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고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바로 공감이에요. 자, 여기 공감을 할 때 주의할 점을 공감하며 들을 때 주의할 점과 공감하며 말할 때 주의할 점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상대를 향해 앉아서 눈을 맞추어야 해요. 대화를 할 때는 서로를 바라봐야겠죠. 이렇게 공감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도 대화이니까 먼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봐야지 상대방의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동작을 보고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적절한 손짓, 몸짓, 발짓을 하면서 공감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인지를 잘 살핀 다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 우와, 너희 아빠 대단하시다. 이런 공감하는 말들을 해주고 또는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열린 질문을 해서 상대방의 말을 이끌어내도록 하면 좋아요. 그리고 자신만 얘기를 자꾸 하지 말고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침묵의 시간을 가져주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 공감하며 말할 때 주의할 점을 볼게요. 앞에서는 들을 때 주의할 점이고 여기서는 말할 때 주의할 점이에요. 먼저 대화의 기본인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며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기분을 일으킬까,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또는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마음을 위로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말투, 표정, 동작을 보고 동작을 적절하게 취해서 자신의 마음을 실감나게 또 진실되게 표현하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공감하며 대화를 하면 대화를 즐겁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 가지로 가서 고민을 듣고 해결 방법 제안하기를 그 과정을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고민을 듣고 해결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떠올려 봐야겠죠. 그리고 고민을 떠올려서 이 고민을 고민 나누기 엽서에 쓰도록 해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엽서에 적은 고민을 고민 상자에 넣어요. 그리고 이 고민 상자에 있던 이 고민들을 지금 여러 명이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넣어 놓죠. 이렇게 그럼 안에 고민들이 여러 개가 담겨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꺼내 가지고 고민 해결 방법을 생각해서 여기 밑에 고민 밑에다가 적도록 해요. 이 고민 해결 방법은 혼자서 생각해도 되고 또 모둠별로 각 함께 생각해서 적어도 되겠죠. 이렇게 고민 해결 방법을 생각해서 엽서에 쓴 다음에는 이제 이 조언을 고민을 한 사람에게 들려줘야겠죠. 그리고 친구들은 이 조언을 보고 이 조언이 적절한지 평가를 해요. 이 평가를 할 때 기준은 고민을 잘 이해했는지, 또 해결 방법이 자세한지, 또는 이 고민한 사람이 이 해결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지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민을 조언을 들은 사람은 고민 해결 방법을 실천하는 실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조언을 실천하도록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방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겠네요. 자, 이렇게